땅끝마을이 되게 유명해서 땅끝마을부터 이제 시작해서 말씀드릴 건데 가면 사실은 완도도 갈 수 있고 진도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땅끝마을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스카이워크가 있어서 네. 이렇게 투명한 다리죠. 투명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서 바다 전경. 여기가 이제 망망대해 보이는 거죠. 그래도 아니 바로 앞에 섬이 바로 딱 보이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은 남해의 한계인 거예요. 섬이 너무 많아서 네, 저기 어쩔 수 망망대해가 없어. 되고 터 있다고 하더라도 굴 양식장이나 전복 맞아. 양식장이나 그런 어떤 스티로폼들 쭉 떠 있어가지고 바다 여행 온 기분이 안 납니다.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실 게 이게 우리나라 최남단 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땅이야라는 네. 거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도가 아니 이 방위표 집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위도와 좌표 경도, 네. 위도와 경도 좌표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북위 동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위도가 뭐고 경도가 뭔지. 네. 위도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지구가 있으면 위도는 이렇게 세로로 나눈 거죠. 네,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북구까지 세로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북반구에 있으면 북위. 북위, 남반구에 있으면 남위. 적도가 영도 이제 영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10도, 20도, 30도. 그러니까 30도니까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3분의 1 지점 정도에 네.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요즘 3, 4학년 사회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교과서 읽기 수업. 거기에서 이 교과 이게 나오거든요. 네. 지도를 보고 기후를 얘기할 때 이제 왜 저도 이제 얘기했어요. 지금도 광주는 비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경기도는 전혀 안 왔습니다. 토요일 날은 아예 한 방울도 안 왔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수량의 차이 그리고 광주가 35도 올라갈 때 서울은 뭐 30도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되는 기온의 차이도 결국 우리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수록 북극에 가까워져서 추워지고 네. 남쪽으로 갈수록 적도에 가까워져서 따뜻해진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맞아요. 미리 이런 데 가보고 얘기해주면 미리 다 준비할 수가 있겠죠. 저 위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도는 사실은 세로로 나눈 거죠. 이제 네. 가로로 나눈 게 이렇게 세로로. 네. 그러면 이게 어디를 영도 그 기준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일단 북극하고 남극을 이렇게 기은 건데 맨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이야기할 만한 곳이거든요. 그 처음 시작이 되는 게 그 영국에 네. 누구 어디 있지 않아요? 네, 영국 맞습니다. 영국이죠. 영국의 자오 뭐 영국의 자오곡 영국 어딘데? 네, 영국에는 그린위치 맞아.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차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펼치면 이쪽으로 가서 12칸, 이쪽으로 가서 12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어디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를 보면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만든 그런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그러니까 동쪽 쫙 펼쳐놓으면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고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이제 한 시간씩 짧아지는 거에서 끝까지 돌아가면 다시 24시간에 맞춰지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도와 경도의 개념을 여기서 같이 한번 더 알려주시고 지구본도 있으면 집에서 한번 보고 가면 좋겠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세, 6세, 7세 이후의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도,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한국 전도라고 할 수 있는 지도랑 그다음에 세계 지도. 세계지도. 이게 여러분 구글 어스라든가 온라인 뭐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거랑 전혀 달라요. 이렇게 좁은 지역을 확대하고 축소해서 보는 거랑 한꺼번에 모든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랑 이거는 그냥 어떤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리를 딱 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가는 능력. 이게 어찌 보면 뇌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떤 복합적인 정보 혹은 다양의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는 거. 이게 사실 공부에 다거든요. 그쵸. 쓸데없는 말 써 있는 거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중요한 것만 내가 가져오는 그거를 거죠? 훈련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한 3, 4학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지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지명이라던가 기후라던가 지형이라던가 이런 복합적인 거기에 먼저 그런 주요 어떤 유적지, 박물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누군가 얘기했었을 때 만약에 그 왜 후백제 있잖아 견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공주 아닌가 거기 저기 그 대전 옆에 그 위에 있잖아 우리 조금 올라가면 있는 뭐 여기 광주 지역 친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머릿속에서 이미 지도를 쫙 그려낸 다음에 거기에서 정보 전라도 광주는 여기 남쪽에 있고 후백제라고 하는 곳의 수도는 백제의 수도는 공주나 부여였었다. 거긴 충청도니까 더 북쪽이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 정보, 지리적 정보 이런 게 한꺼번에 뇌에서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거. 이거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백제, 그러니까 후백, 수도, 공주 보여. 이미지화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5학년, 6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실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의 모든 학습 과정은 이 능력을 키워주고 이 능력을 확인하는 게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뇌의 발달 단계상.
근데 그거를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5학년, 6학년 혹은 중학생급 문제지를 풀어본다던가 뭐 그런 책을 읽는 거보다 이런 거 이렇게 실생활에서 놀러를 가더라도 해남이 그러면 아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남쪽 끝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위도 경도까지 알면 이제 지구본을 만들어낼 볼 수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복합적 인지 능력이고 연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같이 해보는 게 아주 저는 좋은 그렇죠. 공부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아이 이제 코 공부할 수 있는 코어 근육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놀러를 다녀본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해요. 사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왜요? 여기가 우리나라 최남단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남단은 마라도 아닌가요? 아니 육지 끝이요. 그렇죠. 마라도는 섬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최남단 이러면 그날- 제주도 하고 네, 맞아요. 마라도는 뭐 일본에 팔아 넘길 거예요? 육지, 진입하셨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원장님, 육지의 끝이에요. 진입하셨냐고요? 중국에 팔아 넘기셨어요? 일본에 팔아 넘기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반도의 최남단이라고 네, 볼 수 한반도의 있겠죠. 최남단이죠. 제주도가 네. 마라도는 부속 도서가 되니까. 맞아요. 여기 옆에 써놨잖아요. 한반도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이 땅 끝에서 서울까지 천리라고요. 천리. 아, 또 이거 얘기하니까 제가 또 네. 대학 때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까지 남북 뭐 아니 그거 뭐 종주 뭐 이런 거 국도 했어요? 대장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 다 세워놨었는데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걸어갔는데 걸어가는데 40일 정도 네, 걸린다. 40일 정도. 중간중간 자고 이제 네, 쉬고 그거를 하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또 유행이었어요. 네, 맞아요. 뭐 하는 그래서 거 뭐 국토 백두대간 대장정 뭐 해가지고. 대종주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제가 도저히 넘볼 수가 없는 영역이고 요 국토 대장정 하는 게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 이거 하면 15km 정도 빠진다고. 그렇죠. 다녀오시면 아주 급센 마음을 갖고 했는데 너무 덥더라고. 그해 여름이 굉장한 폭염이어서 포기하면서 포기하셨어요? 포기했습니다. 네, 잘하셨네. 네, 아니 아마 거기 다녀오셨으면 저희가 이 화면에서 지금 서범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이 상사의 기로에 놓일 수 있겠구나. 이 날씨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전망대는 2번이나 가봤습니다. 아, 여기 가보셨어요? 네, 2번이나. 전망대? 독일도 여행 갈 때도 가보고 그 국토대장정 할 때도 가서 깔끔하게 거기서 난 차 타고 올라가겠다. 여기서 천리라고 이제 나오니까 심리가 몇 킬로? 4km 죠. 심리가 4km. 이것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맞아요. 아이들. 그럼 천리가 여기서 서울까지는 한 400km 정도 된다.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천리하며 떠오르는 속담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생각나는 것도 있네요. 뭐요? 삼천리 금수광산. 아, 삼천리 금속.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삼천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전체가 생각해보면 땅끝에서 서울까지가 천리인 거고 한반도를 기준으로 삼으려면은 뭐 개마고원 쪽이었겠죠. 가면 동북쪽 삼천리구나. 끝쪽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부산이라던가 아니면 해남까지 정도. 이게 삼천리 1,200k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분단의 아픔 같은 건데 사실 한반도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영국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영국 섬, 그 브리튼 섬이랑 비슷한 규모인데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국내선 항공기도 굉장히 발달했을 거고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도 우리는 뭐 지금은 3-4시간이면 다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기 만약에 광주 사람이 좀 북쪽 지역에 개마고원 이런 데 스키 타고 간다고 하면 7-8시간은 기본이고 운전해서 가면은 운전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한 12-3시간? 한 휴게소에서 두세 번이 뭐야? 5번은 쉬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훨씬 거리감이 느껴지고 사실 그렇게 육로로 연결돼 있으면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 쪽까지도 차 가지고 그냥 여행 갈 수 있거든요. 그쵸. 젊은 연결이- 학생들이 렌트카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러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기 위해서 그럼요. 그 말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시베리안 횡단철도를 지금도 러시아 측에서 연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가스관이랑 이 철도를 사실 한국이 굉장한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북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스관이랑 철도를 놓을 수가 수가 없겠죠. 없죠. 사실 이게 산업적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예요. 민수용으로 여행객들을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기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이 이제 발달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좋을 텐데 그만큼 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통일은 혼란이 있겠죠. 통일이 되면 좋은 점, 안 좋은 점 할 때도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뜻은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사실 잘 대답 못해요. 이거 웩슬러 검사지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뭔가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들도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 이거 했을 때 이거 땅끝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 끝, 서쪽 끝, 남쪽 끝이 어디냐? 아 그렇게 한반도에. 보면 좋겠네. 동쪽 끝은 독도, 네, 독도죠. 남쪽 끝은 마라도. 마라도. 서쪽 끝은 어딜까요? 서쪽이면 강화도, 뭐 안면도, 뭐 아니 강화도, 뭐 인천 그쪽인가요? 거기보다 더 나가는 경렬 비열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어디서 가요? 그 섬은? 안 가봤습니다. 무인도예요. 무인- 근데 이제 그 섬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네. 그 섬을 중국에서 사들이려고 했어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사들이려고 했는데
그 섬에 지금 등기부상 가치가 한 4억 정도 되나 봐요. 아. 2억 정도 되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중- 금방 사겠는데 누가? 그렇죠. 그 네. 뭐 무인도 섬이니까 서쪽 끝에 있는 섬이니까 의미도 사실상 있고, 등대나 국토적 의미 말고는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섬을 샀다. 근데 나는 어쨌든 섬을 개인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있었는데 처음에 중국 정부에서 10억에 사겠다. 아, 20억에 사겠다. 10배 정도의 가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거부하셨죠. 안 파셨어요. 네. 중국에 팔 수는 없겠죠. 그리고 100억에 중국에서 100억에 사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거를 정부에 알렸더니 네.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4억에 사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약간 대한민국 정부가 약간씩 아니 지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100억을 불렀는데 지금 4억을 갖다 근데 이제 대면 이것도 정부의 어쩌라는 입장이 있는 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중국에서 지금 서해 중국이 이 바다에 구조물도 만들고 인공 섬 같은 걸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네. 계속 그 접점을 해양- 이렇게 분쟁이 만나려고? 있으니까 해양 영토 확보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섬들을 자기네들이 만들고 한국 섬들을 자기네들이 사들이고 물론 산다고 해가지고 그 섬이 중국 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너무 심해서 네.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이렇게 사주기 시작하면은 서해안에 있는 남해안에 있는 모든 섬 주인들이 다 사달라고 나 이거 하겠구나. 일본에서 50억에 산다고 했는데 어. 정부에서 얼마에 사줄 거냐 이렇게 해서 사실 정부 입장에 그러면 다 사들이는 수밖에 그렇죠. 다 국유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예산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는 네. 건데 어쨌든 어떤 그분 폐쇄 낭비일 수도 경렬 있으니. 비웃도 주인분은 어, 중국에 팔았어요? 안 파셨습니다.